최근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분위기는 좀 어땠을까요? 네,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에 1대1 담당 컨설턴트로 저도 참여해서 100여 명의 자소서를 컨설팅했습니다. 정말 네. 참여자들의 열정이 너무 뜨거웠는데요. 네. 좀 컨설턴트들이 쉬는 시간이 없어서 화장실 가기 힘들 정도로 아. 네, 참여자들의 어떤 열정이 굉장히 놀라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얼마 전에 얘기를 예. 들었었잖아요. 정말 많은 참여자분들이 계셨고 그만큼 선생님들이 더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셨다, 컨설팅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100여 명의 자소서를 보셨으면 정말 쉴 틈 없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나는 참가자 있으신가요? 네, 저는 1대1 담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별로 약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한 참가자가 시간 착오로 인해서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운영진한테도 연락을 취하고 어떻게 검색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SNS에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오. 네. 꼭 다시 넣어달라 이런 간절한 메시지를 보내셔서 네. 네, 이렇게 이름 하나만 검색해서 찾아와서 다시 요청을 해서 결국은 취소한 분 시간에 넣어서 진행을 할 수 와.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열정이 굉장히 뜨거운 점에 놀랐습니다. 네. 야, 이렇게 열정이 뜨거운 분이 계셨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또 그만큼 강사님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부분도 참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기업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요즘 계속 공기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반가운 소식들이 많은데 오늘 소개해 주실 공기업 어느 곳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채용 특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요즘 뭐 부동산 관심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요. 뭐 취준생뿐 아니라 그냥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LH가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죠. 본사는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서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진행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해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본사 조직은 6개의 본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금자리 개발, 주택사업, 녹색도시, 도시개발, 국토관리, 기획조정이고요. 경영 지원, 주거복지, 건설기술 부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본부는 12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가장 최근 채용이 작년 9월에 신입 5, 6급 및 경력 직원 300명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채용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좀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채용 규모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얘기가 나온 게 있을까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신입 직원 5, 6급 350명, 업무직 160명, 그리고 청년 인턴 700명 등 총 1,210명에 대한 이 채용 규모를 계획을 지난달 11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년 대비도 26%나 증가한 규모예요. 그래서 LH는 그중에서 또 83%를 상반기에 대폭 당겨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채용이 이렇게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이 시장에 좀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상반기 채용은 3월에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4, 5월에 서류 필기 전형, 그리고 5월에 면접, 그리고 6월에 임용이 될 예정이고요. 하반기 채용은 8월 공고, 9, 10월에 서류 필기, 11월 면접을 거쳐서 12월 임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채용 설명회, 온라인 면접 등 언택트 채용 방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채용 연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80%가량을 상반기에 뽑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정말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비대면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이 밖에 좀 채용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류 전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류 전형은 비슷합니다. 자기소개서, 가산점 합산 30배수를 선정하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시험들이 굉장히 연기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어서 2020년에는
어학 성적이 한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2021년에는 다시 도입될 예정에 있고요. 필기 전형을 살펴보면 NCS 직업 기초능력 50문항 그리고 직무역량 30문항 가산점으로 2배수 선정했습니다. 일반 행정은 직무역량 전공시험 대신 기초, 직업 기초능력 심화로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특이한 점이 코로나 때문에 면접 전형에 온라인 인성 검사와 AI 면접이 도입되었죠. 네. 그리고 직무역량 인성검증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됐고 최종 합격은 그래서 필기 40%, 면접 6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꼭 우리 영어 시험이랑 기사 자격증은 다시 재도입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요즘 이렇게 좀 최근에 그 코레일도 그렇고 올해는 참 상반기 채용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좀 잘 하셔야겠는데요. 작년에 좀 제외됐던 어학 성적 같은 거 올해부터는 또 도입이 됩니다. 반영이 되니까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좀 새롭게 도입한 제가 어제 하루 쉬고 왔더니 왜 이렇게 오늘 좀 입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유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네, 찬찬히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새롭게 도입된 채용 분야가 있다고 오.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새롭게 채용되는 분야가 5, 6급 채용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사업 등 전문 분야를 신설하고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도 상향되는데요. 예. 24%에서 27%로 상향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고졸자 전형이 있었지만 지역 전문사원, 고졸자 전형 등 좀 다양하게 인재들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청년 인턴 채용 규모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19년 500명, 그리고 20년 600명에서 올해는 700명으로 오. 확대되었습니다. 이야, 700명이면 지금 절반 이상을 청년 인턴 제도를 통해서 뽑는다는 건데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정규직으로 네. 얼마나 전환되느냐. 맞아요. 사실 이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 청년 인턴 제도가 좀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에서 우리 지원자들이 좀 궁금해하고 조금은 아쉬워하는 부분일 텐데요. LH는 굉장히 청년 인턴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이나 멘토제 운영, 그리고 AI 면접 체험, 선배하고 간담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 덕분인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18년도 같은 경우는 8.7%였고요. 19년에는 10.7%, 20년에는 11.3%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다양한 교육들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점차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본격적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분석하면 가장 이야기 많이 나온 부분이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모두 중요한데 우리 지원자분들이 이 의미를 잘 모르고 네. 그냥 언어만 가져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미션이라는 건 이 조직 자체의 업의 개념,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비전보다는 사실 좀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비전은 그렇다면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좀 더 형상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는 이 미션과 비전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공통된 정체성, 행동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LH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션이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위해서 든든한 국민 생활 파트너 LH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로는 상생협력, 창의혁신, 미래 도약, 안전 신뢰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지원자분들이 결국은 이 핵심 가치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면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쌤이 말씀하신 그 여러 면이라는 게 아마 자소서나 네. 면접 전형을 맞아. 통해서 잘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기업의 또 어떤 점을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경영 목표를 살펴보시는 게 또 중요하죠. 경영 목표를 살펴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일도 알 수 있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8가지 경영 목표를 제시하고 있죠. 그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주거 안정 지원 가구 360만 호, 도시 재생 뉴딜 참여 400곳, 일자리 117만 개 창출, 고객 만족 청렴도 최고 등급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원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관인 만큼 고객 만족도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우리가 채용 과정에서도 좀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좀 특정 키워드라든지 수치 같은 것들은 기억해 두시면 참 써먹을 것이 많더라고요, 면접장에서. 네. 자,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살피는 부분, 인재상이 아닐까 하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재상 어떻게 제시되어 있을까요? 네, 인재상은 소통과 창의, 융합과 통찰로 미래를 개척하는 LH 패스파인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재상이나 역량 등에 대한 키워드를 볼 때 지원자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러한 단어를 그냥 가져다 쓰시죠. 이렇게 가져다 쓰시기보다는 소통 중에서도 어떠한 소통인지, 그리고 창의도 그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을 살린 것인지, 융합을 이루어낸 구체적 사례, 이렇게 자신의 경험으로 풀어낸 이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경험과 구체적 표현들을 찾아내야 결국 이 인재상을 자신의 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화를 나눠보면 알잖아요. 자소서를 보면 알잖아요. 그거를 나의 어떤 경험을 풀어냈을 때 어떤 상이 떠오르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딱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쌤이 보시기에 혹시 LH 채용 과정에서 좀 특징적인 면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LH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채용 방법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이에요. 저도 그렇게 높이 사고 있는데 네. 이전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2019년까지는 이 코로나 영향과 좀 다르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면접에 있어서 면접이 결정된 우리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사이즈 조사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흰 티셔츠를 전원 다 맞춰주고 오. 면접에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참여하게 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도 참 많을 거고, 그리고 면접관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오류도 방지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높이 네. 사고 있습니다. 와. 또 의상을 좀 뭐 컨셉을 알려주는 곳은 많아도 이렇게 옷을 제공까지 해주는 곳은 네. 자주 보기 힘든 곳인 것 같아요. 옷은 본인이 좀 가져가나요? 그렇겠죠? 근데 반납하지 않고. 저도 네. 궁금한 게 이게 2020년이면 블라인드 채용이었었나요? 2019년에 우리 네. 2020년은 코로나 언택트로? 때문에 언택트로 네. 진행이 아. 되고, 네, 2019년 2019년까지는 때만 네, 티셔츠. 2019년까지는 우리 티셔츠 맞춰주는 네. 것들로 좀 유명한 네. 그러한 아. 공기업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나중에 대면 채용으로 전환이 되면 다시 또 블라인드 면접이 또 네. 부활할 수도 있겠네요. 면접 유형이라는 게 워낙 좀 다양하잖아요. 주로 좀 어떤 면접을 LH에서 진행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 2019년 내용을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형이 네.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19년 같은 경우는 1차 면접으로 PT 그리고 토론 면접이 다 모두 진행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2차 면접은 인성 면접으로 경영진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일단 1차 PT 면접과 토론 면접의 핵심은 주제입니다. 네, 어떤 주제들이 좀 나왔을까요? 네, PT 면접은 말씀 주신 것처럼 주제 발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론 면접은 무언가 진행도 해야 되고 의견도 제시해야 되고 합의를 또 도출해야 된다는 점이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거고, 인성 면접은 뭐 가치관과 경험 이렇게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PT 면접 같은 경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준이 애매한 경우에 어떻게 내가 기준을 세워서 행동했는지 나의 경험을 가지고 작성해봐라,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보통 준비 시간 주고 이제 정리해서 짧은 시간에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좀 쉽지가 않죠.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야기한다는 게. 그리고 이런 것들과 이어져서 토론 면접이 나오기도 하고 또 별개로 토론 면접의 주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토론 면접의 주제를 하나 더 들어보면 악취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을 묻는 주제들이 있었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개별 질문이 존재하겠죠. 아니, 그럼 본인이 민원 담당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갈등이 심화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개인적인 질문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겠죠. 또 하나 더 살펴보면 PT 면접으로 사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토론 면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고르고 이에 대한 장단점, 힘든 점까지 이야기해봐라. 이러한 주제를 준 다음에 이어지는 토론 질문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들을 얘기했는데 우리 LH에 어떤 기술을 도입하면 좋겠느냐 몇 가지로 설명해 보아라. 이렇게 이어지는 주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정도 난이도면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좀 막막할 것 같아요. 당장 이런 주제를 받게 된다면 시험장에서. 사실 토론 면접은 그래서 또 없어지고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네. 워낙에 다루기 어렵고 평가도 쉽지 않다 보니까 토론 면접은 좀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PT 면접에서 기대하는 바는 사실 굉장한 엄청난 어떤 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사전에 공부한 것과 훈련한 것들로 어떻게 우리가 이 구조를 형성하고 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 이야기를 전개해서 전달할 수 있는가 정도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뤄낼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2019년의 공채 방식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좀 어땠을까요? 자소서 문항에는 좀 어떤 항목들이 출제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2020년 자소서 항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5가지가 나와 있었죠.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항목이 주어져 있었고 전형적으로 우리 자소서 항목들 NCS형은 네, 상세한 주제를 주고 그 이후에 또 풀어나가야 되는 것을 하위 1, 2번 또는 1, 2, 3번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가의 항목 같은 경우는 지원 포부를 묻는 항목이라고 너무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LH 경영 목표 중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며 입사 후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본인의 직무 역량 및 강점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보여달라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의 항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경험 및 경력 활동, 본인의 학교 생활 또는 사회 생활 중 전문성 향상 또는 역량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 경력, 활동을 먼저 기술하고 기하가 지원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NCS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지 질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실제로 이것을 내가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방법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에 더 포커싱해서 다뤄야 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는 직업 기초 능력 의사소통 항목이에요. 네. 본인보다 나이가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했던 경험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기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의 항목은 직업 기초 능력 대인 관계인데 주변 지인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를 가족을 제외하고 아래 네. 순서 따라서 기술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항목은 네, 공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공동체 윤리랑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원자 개인의 편의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했던 경험을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쉽지 않아. 5개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아니, 이제 세세한 네. 지시사항에 있어서 아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직기초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 지원자의 개인 성품, 인성이나 사회성 이런 부분에 거의 최대한 집중해서 보겠다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어떤가요? 네, 공기업들은 아무래도 윤리 같은 키워드들이 꼭 들어가 있기 마련이고요. 네. 그리고 LH 같은 경우는 좀 민원이 많은 조직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항목 안에서 볼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장치를 걸어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묻고 있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지원 직무에 필요한 영역을 갖추고 있어?
얼마나 갖추고 있니?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 그다음에 나 항목 같은 경우 사실 꼭 태도만을 보이는 게 아니죠. 여기서도 업무 수행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지식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항목들은 조금 더 태도적인 측면이죠. 우리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한지, 그리고 소통이나 갈등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원만하게 문제 또는 갈등의 상황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한다라고 봤을 때 자소서 항목을 사실 잘 보시면 LH에서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작년에 지원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낀 항목은 어떤 거였을까요? 네, 제가 함께 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들 다 사실은 다 까다롭고 어려웠나요? 어려워하지만 네, 진짜. 항상 막막해하는 부분들이지만 네. 특히 이 항목을 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우리 다 항목입니다. 가족 제외. 네네. 가족지가 딱 붙어 있죠. 이렇게 한정 주어지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본인보다 나이나 경험이 많은도 아니에요. 아주 많은. 아주 많은 사람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했던 경험을 아래 순서에 따라 기술해 주시오 했는데 여기 이 질문의 힌트들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많을 제가 강조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진짜 나이가 많고 어른들과 어떻게 잘 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민원 대처 능력하고 예.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등 해결 능력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경험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친구들이 보통 선생님밖에 떠올리지 않는데 선생님들이 또 젊으시면 이 내용에 또 해당되지가 않고 그래서 경험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좀 대외 활동했던 것들, 뭐 외부에서 했던 활동들을 정말 잘 떠올려 보면서 경험을 일단 찾아내야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또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경험을 그냥 쭉 이야기를 설명하고 나열만,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방법론이죠. 네. 어떤 방법론을 써서 내가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지 나는 이런 스킬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지만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잘 소통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라 항목도 여기도 이제 가족 제외라고 이제 괄호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뭐 비슷하게 좀 어렵게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이게 원만하지 못한 관계라는 게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좀 어느 선을 좀 지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대인 관계에서 갈등 해결하는 이런 방안인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쓰면 좋을지 팁을 좀 주시죠. 네, 라 항목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어려워요. 원만하지 못한 관계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어디까지 원만하게 지켜야 되는지. 그렇죠. 원만하지 못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족하고 근데 우리가 참 가족을 제외하라니까 막막해지는 거죠. 이런 경험 거의 가족들하고 있는데 그럼 또 친구가 떠올라요. 근데 친구를 무조건 떠올릴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민원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라는 걸 머릿속에 좀 넣어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활동 중에서 꼭 친구만이 아니더라도 주변 지인에 대한 대상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겠죠. 결국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나는 갈등을 해결할 때 이 갈등을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한 것에서 해결 방법을 찾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이 갈등 해결의 성과를 얻었는가?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민원 대응 능력도 좀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직무 관련한 좀 다양한 경험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소서 항목들 살펴봤고요. 작년 공채 면접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면접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네, 우리 2020년은 사실 LH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기업들이 AI 면접을 도입을 했습니다. 중간에 AI 면접과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진행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AI 면접 안에 그런 틀이 다 들어가죠. 게임을 한다거나 이러한 형태들이 다 같이 포함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AI 면접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또 좀 당황스러워 하세요. 따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LH에서 얘기했죠. 이번 올해도 2021년에도 언택트 채용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작년의 순서를 그대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물론 질문의 내용은 개인별로 다른 질문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의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하게 되죠. 그다음에 자신의 장단점을 이야기해봐라.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질문이 스트레스 해소법. 그러나 다른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개가 주어집니다. 이후에 재미있는 점이 상황 면접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상황 면접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상황 면접으로 이런 식의 질문이 주어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잘 모르는 상사와 우리 TFT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상사에게 가서 첫인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동료가 비품을 몰래 훔쳐가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자, 어제도 제가 한 친구한테 오늘 또 진행되는 AI 면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 친구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선생님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대화하듯이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AI 면접은 정말 연기하듯이 대답하는 게 원하는 바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김 과장님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 이 상황에서 정말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심층 질문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질문은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겠지만 예, 아니요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이어지고 이러한 알고리즘에 따른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고 꼭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기력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1년 공채를 이제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더 좀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도 팁을 좀 주시죠. 네. 아무래도 2020년과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온라인 인적성 검사와 AI 면접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간에 그런데 토론 면접, PT 면접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마음에 염두를 두시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H 취업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LH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민원 대응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부드럽고 좀 호의적인 인상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